안녕하세요. 81세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는 가정의학과 의사 이서연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전엔 멀쩡하던 무릎이 왜 이렇게 뻐근하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기운이 빠지고 진료실에 서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지던 시기였죠. 그땐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여전히 아침이면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하고 주말엔 등산을 즐기고 하루 진료를 마친 뒤에도 지인들과 담소를 나눌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 이렇게 활기차게 살고 있다는 걸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움직이세요?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부위를 꾸준히 돌보는 습관 덕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작은 부위들이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였다는 것. 그때 제게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85세 정형외과 교수 지 선생님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근육만 키우려 해요. 팔, 다리, 복근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요, 진짜 건강은 잘 안 보이는 부위에서 무너집니다. 그 작은 곳들이 먼저 망가지고 나중에 큰 증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50년 가까이 의사로 살아오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겐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잘 안 보이는 부위들을 꾸준히 관리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정교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부위 몇 곳은 마치 몸 전체의 중심을 조율하는 고속도로 교차로와도 같습니다. 특히 혀 및 발가락 사이, 귀 뒤, 무릎 뒤, 명치 아래, 겨드랑이 아래 이 6곳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혈액순환, 면역 기능, 자율신경, 장기 활동까지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부위입니다. 놀라운 건 이 부위들을 하루 5분씩만 관리해도 오랫동안 쌓였던 피로, 통증, 불면, 소화 장애 같은 증상들이 점점 사라지는 변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괜찮습니다. 이미 망가진 듯한 몸도 이 부위부터 다시 돌보기 시작하면 건강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알게 된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실전 건강 팁 6가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몸을 깨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혀 및 혈관입니다. 이 부위가 왜 뇌를 깨우는 출발점인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어지럽지? 단어가 자꾸 떠오르지 않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야. 이런 증상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60대 중반의 김명철 씨도 같은 고민을 안고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큰 병은 없었지만 저는 그의 혀 밑을 보는 순간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두꺼워진 혈관, 푸르스름한 색, 눌렀을 때의 통증.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증상을 단순한 피로 혹은 나이 탓으로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혀 밑은 단순한 점막이 아닙니다. 이 작은 부위에는 뇌로 향하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며 혈류 순환의 시작점이자 교차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곳은 풍부한 혈관망과 신경이 집중된 부위로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고 노폐물 배출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 밑은 단순히 위생 차원을 넘어서 두뇌 건강과 집중력, 기억력에까지 직결되는 중요한 순환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순환이 막히면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두통, 집중력 저하까지 발생하며 심한 경우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81세인 지금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이 혀 및 관리 루틴 덕분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단 1분 거울 앞에서 손끝으로 혈류를 깨우는 습관입니다. 이건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수많은 환자에게 권했고 직접 실천하면서 두통, 집중력 저하,
멍한 느낌을 개선하는 데 확실한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도 이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그럼 혀 및 혈관 관리법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확인하기. 거울 앞에 앉아 입을 벌리고 혀를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혈관이 울퉁불퉁하거나 부어 있거나 푸르게 도드라져 있다면 혈류순환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2단계 자극하기. 양손에 검지와 중지를 붙여 혀 및 양옆을 살짝 눌러줍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마치 혈관을 따라 가볍게 밀듯이 3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강한 압력은 피하고 따뜻하게 깨우는 느낌으로 반복하세요. 3단계 루틴 만들기. 아침 양치 후 또는 저녁 자기 전 하루 1에서 2회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2주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혀 밑은 작고 잘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당신의 뇌를 깨우는 첫걸음 시작해 보시겠어요? 2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발가락 사이입니다. 말초 순환의 출구인 발가락 사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발은 쓰는데 당신은 마지막으로 발가락 사이를 들여다본 게 언제인가요? 그냥 땀 차는 곳, 그저 씻기 귀찮은 틈새? 아닙니다. 발가락 사이는 단순한 피부 틈이 아닙니다. 이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이 사실은 우리 몸의 순환이 시작되고 끝나는 가장 중요한 말단 교차로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겉보기에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초신경과 말초혈관, 림프가 집중돼 있는 말단 순환의 중심지입니다. 말초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전달된 신호를 손발 끝까지 전달하고 감각을 느끼게 하며 말초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조직 세포에 공급하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는 체내 노폐물과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순환해야 신체 말단까지 건강한 흐름이 유지됩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손발이 차고 저리며 다리가 무겁고 쥐가 자주 나는 등의 말초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특히 잠잘 때 쥐가 나거나 아침에 발끝이 무겁다면 이곳의 혈류와 림프 순환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속 에너지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막히는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방치하고 방치하니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곳. 그게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실제로 68세 김영자 씨는 잠만 자면 다리에 쥐가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끝이 무겁고 저려요. 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발가락 사이를 확인했죠. 딱딱하게 굳어 있고 축축하게 습기가 차 있었으며 가볍게 눌렀을 때에도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처방은 필요 없었습니다. 단 1분의 손 마사지,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진료 중에 환자분들께 발가락 사이를 눌러보라고 자주 권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자리에 피로가 고스란히 쌓입니다. 저도 잠들기 전 이곳을 1분만 자극해주면 다리 저림이나 쥐나는 증상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간단하지만 제가 가장 자주 실천하는 루틴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발가락 사이 관리법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확인하기. 샤워 후나 자기 전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벌려보세요. 딱딱하거나 축축하고 눌렀을 때 아프다면 말초 순환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2단계 자극하기.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잡고 살짝 비틀듯이 3에서 5초간 눌렀다 풀기를 반복하세요. 좌우로 살살 흔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3단계 루틴 만들기. 잠자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한 뒤에 시행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루 한 번 단 1분이면 됩니다. 김영자 씨는 2주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아침이 가볍고 발이 따뜻해졌어요. 작은 습관이 몸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밤 당신의 건강을 발가락 사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3번째 건강 비밀 부위 귀 뒤 경혈입니다. 귀 뒤 경혈이 왜 몸과 마음을 쉼으로 전환하는 스위치인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아요. 혹시 요즘 이런 상태가 계속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귀 뒤를 한번 만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귀 뒤쪽,
이 조그만 자리에 몸과 마음을 쉬는 상태로 전환해주는 신경 스위치가 숨어 있습니다. 귀 뒤 경혈은 귓불과 머리뼈가 만나는 지점, 정확히 말하면 귀 뒤에 있는 딱딱한 뼈 아래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 부위는 몸이 긴장해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절 지점입니다. 여기에는 몸의 긴장을 풀고 안정시키는 신경 흐름이 지나가며 자극을 주면 심장 박동과 호흡이 차분해지고 몸이 자연스럽게 쉬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해 몸이 너무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곳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긴장이 계속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자고 싶어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결국 자도 쉰 것 같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위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긴장 완화와 수면 유도, 두통 완화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 오래 머물면 이 부위가 굳고 눌렀을 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귀 뒤를 자극하면 뇌에 과도한 흥분이 가라앉고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되며 몸이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70대 김정순 씨는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가슴도 답답하고 자꾸 깬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며 저를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귀 뒤쪽을 눌렀을 때 딱딱하게 굳어 있고 통증 반응이 뚜렷했습니다. 자율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죠. 정순 씨처럼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 느낌, 하루 종일 쌓여있는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귀 뒤 경혈을 자극하는 루틴부터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이 부위를 자극하며 머리가 맑아지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지금도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손끝으로 꼭 들르는 자리입니다. 그럼 귀 뒤 경혈 관리법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확인하기. 손가락으로 귓불 뒤쪽 딱딱한 뼈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아프다면 자율신경 흐름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 부위는 뇌와 연결된 긴장 완화 신경이 집중된 자리입니다. 2단계 자극하기. 양손 엄지로 귀 뒤 뼈 아래를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10초씩 누르고 떼기를 좌우 번갈아 3에서 5회. 누를 때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뗄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몸의 긴장을 같이 풀어줍니다. 3단계 루틴 만들기. 가장 좋은 시간은 자기 전 불 끄고 조용한 상태일 때입니다. 하루 1분,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 머리의 맑음, 정서 안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아침에 덜 피곤해요. 머리도 덜 무겁고 기분도 한결 가라앉아요. 귀 뒤, 평소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 부위가 당신의 몸과 마음의 회복 스위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손끝으로 당신의 긴장을 내려놓을 스위치 직접 켜보시겠어요? 4번째 건강 비밀 부위 복사뼈 안쪽입니다. 복사뼈 안쪽이 왜 기력과 체온의 열쇠인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차고 발끝부터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 이런 느낌 계속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복사뼈 안쪽, 이 조용한 부위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복사뼈 안쪽, 즉 발목 안쪽에 움푹 들어간 곳은 그저 발목의 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동양의학에서 신장의 기운이 흐르는 경로로 알려진 중요한 지점입니다. 신장은 몸속 수분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기관으로 이 부위는 쉽게 말의 기운을 지키고 체온을 유지하는 열에너지 밸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하체 혈류 순환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냉증, 다리 붓기,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차거나 굳으면 몸 전체 에너지 흐름이 느려지고 순환 기능이 약화되며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손끝으로 이곳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전신 순환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64세 이복희 씨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발이 차고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퉁퉁 부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그녀의 발목을 만져봤을 때 복사뼈 안쪽은 눈에 띄게 차가웠고 가볍게 눌렀을 뿐인데도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 자리 바로 기력과 순환이 정체되기 시작하는 열쇠였습니다. 복희 씨처럼 몸이 쉽게 붓고 늘 차가우며 쉽게 피로해진다면 이 복사뼈 안쪽을 풀어주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 중 하나는
추운 날씨에 발목 안쪽이 차가워지면 몸 전체가 더 쉽게 피로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자기 전 이 부위를 따뜻한 손으로 감싸며 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몸이 붓는 날엔 꼭 챙기는 루틴이죠. 그럼 복사뼈 안쪽 관리법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확인하기.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살짝 들어 복사뼈 안쪽 움푹 들어간 부위를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눈에 띄게 차가운 느낌이 든다면 신장 경혈의 흐름이 막힌 상태입니다. 2단계 자극하기. 따뜻한 손이나 미온수의 적신 수건으로 복사뼈 안쪽을 1에서 2분 감싸주세요. 이후 손가락으로 뼈 안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10에서 15회 눌러 자극해줍니다. 자극은 발끝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마무리하세요. 3단계 루틴 만들기. 잠자기 전 혹은 아침에 일어나기 전 하루 1에서 2회 반복해주세요. 특히 날씨가 추운 날, 몸이 쉽게 붓는 날엔 추가로 한 번 더 해주시면 효과가 큽니다. 이복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발이 덜 차갑고 밤에 다리가 편안해서 푹 짜요. 몸의 기운은 바닥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운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 바로 복사뼈 안쪽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작은 부위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느껴보세요. 5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무릎 뒤 오금이 왜 하체 순환의 핵심인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리가 묵직해요. 서 있다 보면 종아리가 붓고 무릎도 점점 뻣뻣해지네요. 혹시 이런 증상, 나이 탓으로만 넘기고 계신가요? 사실 그 시작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작은 부위, 바로 무릎 뒤 오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금은 단순히 무릎 뒤 접히는 곳이 아닙니다. 무릎 뒤 오금은 다리 전체를 순환하는 림프, 혈관, 신경이 지나가는 하체 순환의 핵심 지점입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하체의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폐물은 혈액 속에 남은 이산화탄소, 염분, 젖산 같은 피로물질 그리고 림프를 통해 배출되어야 할 노화된 세포 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림프는 이 노폐물들을 조직에서 모아 체외로 배출되는 경로까지 실어 나르며 마치 몸속 청소부처럼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정체되면 다리가 붓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나 다리 저림, 종아리의 무거움은 이 오금이 굳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자극만으로도 순환이 회복되며 무릎의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72세 안명근 씨는 종아리가 자주 저리고 무릎을 굽힐 때마다 뻐근해요. 라며 오셨습니다. 평소엔 잘 모르다가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외출하고 돌아오면 다리가 훅 피곤해진다고 하셨어요. 제가 무릎 뒤를 살펴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가볍게 눌렀을 때 통증도 있었습니다. 명근 씨처럼 하체가 자주 붓고 걷거나 서 있을 때 다리가 금방 지친다면 지금부터 무릎 뒤 오금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진료실에서 다리 통증이나 부종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무릎 뒤 오금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장시간 서 있는 날엔 이 부위를 손으로 눌러주며 하체 순환을 관리합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다리가 한결 가볍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릎 뒤 오금 관리법을 3단계 루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확인하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 뒤를 감싸고 손가락으로 오금 중앙을 살짝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아프고 꾹 눌렀을 때 묵직한 느낌이 있다면 하체 순환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2단계 자극하기. 손날이나 주먹을 가볍게 쥐고 무릎 뒤 오금을 톡톡 두드리듯 자극해 주세요. 또는 손바닥으로 오금을 감싸고 원을 그리며 30초간 문지르는 것도 좋습니다. 3단계 루틴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기 전 또는 저녁에 다리가 무거울 때 하루 1에서 2회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 분은 중간중간 오금을 가볍게 눌러주는 습관도 추천드립니다. 안명근 씨는 이 루틴을 2주간 꾸준히 하신 뒤 요즘은 무릎이 좀 더 부드럽고 다리도 훨씬 덜 피곤해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몸의 순환은 심장에서 시작되지만 막히는 곳은 오금처럼 조용한 구석에서부터 생깁니다. 무릎 뒤 이 작고 조용한 부위부터 오늘 가볍게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6번째 건강 비밀 부위 명치 아래 복부입니다. 명치 아래 복부가 왜 중요한 복부 신호 센터인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 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요. 자고 일어나도 뱃속이 편치 않아요. 혹시 요즘 이런 복부 불편감 당연한 노화 증상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명치 아래 복부, 이 작은 구역이야말로 몸과 마음 모두가 쉬지 못할 때 가장 먼저 굳어지는 부위입니다. 명치 아래 복부는 위장과 장기들이 만나는 교차점이며 자율신경이 분포된 중요한 복부 신호센터입니다. 이 부위는 긴장이 쌓이면 가장 먼저 굳고 단단해지며 복부 팽만, 소화불량, 불면 등의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장 기능과 관련된 신경망이 모여 있어 이 부위가 부드러워져야 전체 위장 활동도 원활해집니다. 따뜻한 손으로 마사지해 이곳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장기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66세 박병석 씨는 속이 늘 더부룩하고 변도 시원치 않아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요. 라며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문제는 음식이나 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명치 아래를 가볍게 눌렀을 때 딱딱하고 통증이 있는 복부 긴장이 확연하게 느껴졌죠. 이 부위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신경과 장기의 흐름이 얽힌 복부 순환의 교통로입니다. 성희 씨처럼 복부 불편과 전신 피로가 함께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명치 아래를 풀어주는 루틴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속이 늘 답답하고 가스가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명치 아래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시라고 권합니다.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기 전 명치 아래를 원을 그리듯 자극하는 습관을 오래전부터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소화와 수면을 다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명치 아래 복부 관리법 3단계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확인하기. 등을 기대고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명치 아래 배꼽 위 5에서 7cm 부위를 살짝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배가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복부 긴장이 누적돼 있다는 신호입니다. 2단계 자극하기. 양손을 포개어 명치 아래 복부 위에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30초간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심호흡을 함께하며 배를 따뜻하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자극하세요. 3단계 루틴 만들기. 식사 후 30분 뒤 또는 자기 전에 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스참, 변비, 불면이 반복될 땐 따뜻한 수건을 올린 뒤 마사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 1회, 5일만 해도 복부가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박병석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가 부드러워지니 속도 편하고 예전보다 잠도 잘 와요. 몸이 말하는 진짜 신호는 항상 복부처럼 조용한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속이 보내는 작은 SOS의 손끝으로 따뜻하게 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7번째 건강 비밀 부위 겨드랑이 아래입니다. 겨드랑이 아래가 왜 신체 면역 흐름의 분기점인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자주 붓고 감기를 달고 살아요. 피곤한 게 일상이 됐어요. 혹시 이런 증상 그저 체질이 그렇다,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럴수록 점검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겨드랑이 림프절, 그 중에서도 겨드랑이 아래 깊숙한 부위입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림프절 중 하나입니다. 이 부위에서는 몸속에서 생긴 불필요한 노폐물과 찌꺼기를 림프액을 통해 모아내고 림프절을 통해 노폐물과 찌꺼기를 걸러낸 뒤 깨끗해진 림프액은 다시 혈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와 해로운 물질은 간이나 신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해로운 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합니다. 쉽게 말해 겨드랑이는 몸속 정화 작업과 면역 반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문입니다. 림프 흐름이 정체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만성 염증이나 부종, 피로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아래는 목, 가슴, 팔에서 내려오는 림프가 모여드는 곳으로 몸 전체 면역 흐름의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대 최정자 씨는 요즘은 사소한 자극에도 감기가 걸리고 늘 몸이 무거워요. 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겨드랑이 아래를 눌러보니 딱딱하게 뭉쳐있고 눌렀을 때 통증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림프 순환을 돕는 손 자극 루틴을 추천했고 불과 일주일 만에 정자 씨는 몸이 가볍고 붓기도 줄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감기를 자주 앓고 몸이 잘 붓는 분들이 꼭 하나같이 놓치고 계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겨드랑이 림프절입니다. 저 역시 하루를 마치고 나면 이 부위를 손으로 가볍게 자극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감기도 덜 걸리게 되었죠. 지금도 매일 실천하는 제 건강 루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겨드랑이 림프절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확인하기. 샤워 후나 아침 세안 후 양손으로 겨드랑이 아래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아프고 눌렀을 때 찌릿한 느낌이 있다면 림프 정체 신호입니다. 2단계 자극하기. 손바닥으로 겨드랑이 아래를 감싸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30초간 마사지합니다. 또는 손끝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문질러 림프 흐름을 유도해 주세요. 3단계 루틴 만들기. 샤워 후 따뜻한 상태에서 하루 1회, 피로하거나 몸이 잘 붓는 날은 자기 전 1회 추가하면 좋습니다. 하루 1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꺼내줄 순환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손끝으로 몸속 면역의 하수도를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또 스스로 실천해 온 몸속 건강 회복 루틴 7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부위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매일 단 5분만 돌봐도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저 역시 81세인 지금도 이 습관들 덕분에 매일 환자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루 1분 손끝으로 내 몸을 돌보는 시간. 그 따뜻한 손끝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